45절 경로 적분의 여러 예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기 1번의 문제를 살펴볼까요? 다음 적분을 계산해 보세요 라는 얘기인데요. 자, C1은 단위원 위에 반시계 방향의 상반원을 나타냅니다. 자, 그림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이와 같이 중심은 원점에 있고 반지름이 1이 되는 원이 하나 있었다라고 가정했을 때요. C1 경로를 우리가 빨간색으로 덧칠해서 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C1은 자, 복소수를 표현할 때 극형식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Z는 이퀄 R, 2의 I 세타선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요. 보다시피 반지름이 1이 되는 원이니까 R이 1이에요. 그래서 Z 이퀄 2의 I 세타성은 바로 중심의 원점에 있고 반지름이 1이 되는 원을 나타낸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었는데요. 세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부터 파이예요. 즉 세타 0부터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상반원을 도는 자 여기까지 가게 되는 이 경로를 C1이다 라고 놓은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적분을 C1 경로상에서 적분해 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복소수 Z를 이 복소 평면상에 보다시피 반지름 1이 되는 원의 상반원 위에 있는 이 복소수는 2의 I의 세타승이고 세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0부터 파이였었습니다. 자, 이제 Z가 이와 같이 되어 있으므로 이 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인테랄 C1의 Z분의 1 DZ 이것은 인테랄 자 이제 여기에 보다시피 이 빨간색 상반원 위에 있는 복소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으므로 그대로 대입을 하죠. 2의 I의 세타 승분의 1이고요. 자, 요걸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자, DZ는 이것은 Z를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고 D세타 미분에 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Z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2의 I의 세타성을 미분하니까 2의 I의 세타성 그리고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합성함수인법으로부터 I 그리고 D세타 이와 같이 됩니다. 따라서 이 DZ 대신에 이걸 바꿔서 표시하면 되고요. I, 2의 I의 세타성 D세타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세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이미 0부터 파이라고 주어져 있었습니다. 0부터 파이와 같이 되고요. 자, 이제 이거 소거됐죠. I는 상수니까 적분기호 바깥으로 내보내고 0부터 파이까지 1D세타 되고요. 자, 이것은 파이가 되고 앞에 I가 있으니까 파이 I와 같이 됩니다. 자, 상반원을 따라가서 적분하는 것은 적분값이 파이 I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C2는 단위원 위에 시계 방향의 하반원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 그림 위에다 다시 덧칠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단위원이 있는데요. 시계 방향이니까 이렇게 돌아야 되고요. 하반원이니까 아래쪽으로 도는 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C2라 놓자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C2예요. 자, 그러면 이 노란색 경로상에 있는 복소수를 표현할 때 우리는 마이너스 C2라는 경로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전히 중심 원점에 있고 반지름 1이 되는 단위원 둘레 상에 있으니까 이 I의 세타승이 되는데요. 대신 마이너스 C2니까 원래 C2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C2면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따라서 여기 0부터 여기가 파이였었는데 자 이제 세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파이에서부터 2분의 3파이, 2파이까지입니다. 즉 파이에서부터 2파이로 표시하면 충분합니다. 세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파이에서부터 2파이로 표시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것이 마이너스 C2인데요. 우리는 지금 C2 상에서 적분을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C1 상에서 적분이었고요. 이어서 C2 상에서 Z분의 1 DZ 값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앞에서 마이너스 C2, 자, 방향이 반대했을 때 부가 반대가 된다는 것을 배웠었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C2 상에서 적분은 C2 상에서 적분 값의 마이너스와 같습니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와 같이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고요. 자, 여기 마이너스 C2는 자, 경로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대로 대입을 하죠. Z 대신에 2의 I의 세타 승분의 1이고 DZ는 똑같은 모양이었었으니까2의 I의 세타승 D세타와 같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Z가 이 세타로 다시 바뀌었잖아요. 이때 세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파이부터 2파이에 대한 까지입니다. 따라서 여기가 파이, 여기는 2파이로 표시가 됩니다. 2I 세타승 서로 소거되고 I 바깥으로 내보내니까 마이너스 I가 되고요. 인테랄 파이에서부터 2파이까지 D세타입니다. 자, 이제 이를 파이부터 2파이까지 계산하면 이건 파이만 남고요. 앞에 마이너스 했으니까 마이너스 파이 I가 됩니다. 따라서 단위원 위를 상반원을 따라서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C1 경로상에서의 적분값은 파이 I가 나왔는데요. 같은 단위원 위를 이제 시계 방향으로 하반원으로 갔을 때의 적분값은
마이너스 파이 i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예문을 잘 보면 시점과 종점은 같았습니다. 시점과 종점은 같았을지라도 이동 경로가 달라짐에 따라서 적분값이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반시계 방향의 패곡선을 실어 놔 보겠습니다. 반시계 방향의 패곡선은 이제 빨간색 C1과 그리고 노란색은 이렇게 시계 방향인데요. 마이너스 C2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C2는 여전히 반시계 방향이죠. C2가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C2는 반시계 방향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C1과 마이너스 C2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얘가 단원 위를 돌게 되는 반지름 1이 되는 단원 위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는 패곡선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패곡선 상에서의 적분은 인테그랄 C 상에서 Z분의 L DZ를 계산해 보면은 이것은 자, 이제 요 두 개의 차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C1 상에서의 적분값하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C2 상에서의 적분값들의 합과 같은데요. 이미 앞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마이너스 C2 상에서의 적분은 이것은 C2 상에서 적분한 값의 부가 반대와 같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어요. 이 성질은 이미 앞 시간에 증명했습니다. 자, 이제 C1 상에서의 적분한 값은 파이 i였었고요. 마이너스 C2 상에서의 적분한 값은 마이너스 파이 i입니다. 그래서 다 계산해 보니까 2파이 i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피적분함수 Z분의 1을 자, 이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을 때 2파이 i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예문에서 관찰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은 시점과 종점이 같을지라도 이동 경로가 달라지면 일반적으로 적분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했던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패곡선 상에서의 적분값이 이건 0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예문은 0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예문은 0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차이점들을 이제 하나씩 우리가 배워나가려고 합니다. 자, 보기 1번의 뜻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보기 2번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보기 2번은 다음 적분값을 계산할 시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동 경로는 자, 이렇게 교재의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Z1을 출발점으로 해서 Z2가 종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미 들어가고 있는 경로예요. 자, 여기에서 피적분함수는 조금 전에는 이제 Z분의 1을 다뤘었는데, 자, 지금은 ZDZ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요 적분값을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앞에서 이 복소 선적분을 계산할 때 경로를 매개 변수화 시킨 것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Z 대신에 ZT를 대입하고 DZ 대신에 Z'T DT를 쓴 것 뿐이에요. 그래서 실제 계산은 우변으로 합니다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었잖아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음 같은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지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요 모양을 잘 관찰해 볼까요? 2분의 1 그리고 ZT의 2분의 1 ZT의 전체 제곱을 미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식 전체를 우리가 미분해 봅니다. 자, 도함수를 구해 볼 거예요. 그러면 합성함수 미분법, 실함수뿐만 아니라 복수함수에서도 합성함수 미분법이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바깥 함수를 미분합니다. 2 내려와서 2하고 2분을 서로 상쇄 되고요. ZT가 되고 합성함수 안에 걸 또 미분합니다. 자, 이제 얘를 미분해 보니까 Z'T의 이와 같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래서 이거 괄호를 잘못 붙여놨군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괄호를 붙였어야 되는데 정정합니다.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Z의 제곱에 2분의 1을 곱한 거에 대한 도함수예요. 그게 이렇게 되죠. 자, 왜냐하면 이거 미분하면 전체 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 그 변수 앞에 곱해진 상수 안 없어집니다. 한 번 더 써서 계산해 볼게요. 변수 앞에 곱해진 상수 안 없어지죠. 2분의 1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제 전체 제곱거리니까 합성함수 미법 2 내려오고 ZT 그리고 합성함수 안에 걸 또 미분하니까 Z'T의 같이 돼서 이 2분의 1 서로 소거돼서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한 값은 이런 모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함수의 도함수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앞에서 배웠었죠. 바로 이런 결과를 이용해서 미분적분학의 기본 정리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복소 적분을 계산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배웠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의 역도함수가 이렇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그러면은 인테그랄 이제 C상에서 DZ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근데 이제 실제 계산은 우변으로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Z 프라임 T DT인데요. 보세요. 이걸 미분한 게 이거였어요. 자, 요 피적분함수의 모양이 이거랑 똑같잖아요.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한 문제는 이거를 계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2분의 1 ZT의 전체 제곱 미분하기 전에 있는 함수를 이제 A부터 B까지 미분적분하기의 기본 정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종점을 대입하고 시점 대입한 값 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죠. 자, 이것은 2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Z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ZA의 전체 제곱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T가 A일 때는 뭘 나타내냐면 T가 A일 때 ZA가 바로 이 시점을 나타냅니다. 여기 화살표를 보세요. 이렇게 T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곡선이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얘가 시점, 얘가 종점이에요. T가 A일 때 ZA가 바로 요 Z1과 같고요. 또한 T가 B일 때 여기가 바로 종점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ZB 대신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Z2를 써도 되고요. Z1의 제곱 이렇게 써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 이곳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 이동 경로에 전혀 관계없이 이 복소 적분값이 양 끝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분의 시점 Z1과 적분의 종점 Z2에만 의존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풀었던 예제 1번, 즉 보기 1번은 상반을 따라갔을 때와 하반을 따라갔을 때 적분값이 달라졌어요. 시점과 종점은 같았을지라도 이동 경로가 다를 때 적분값이 다르게 나왔었는데요. 그러나 보기 2번은 이렇게 이동 경로에는 전혀 관계없이 이렇게 양 끝점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만일 얘가 시점과 종점이 같은 패곡선이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이렇게 돌아서 다시 ZA 값하고 ZB 값이 같으면 즉 시점을 Z1이라 썼죠. 그리고 종점을 Z2로 해서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하면 Z1과 Z2가 같으니까 만약에 패곡선이었다면 이 적분값은 당연히 0이 됐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가 패곡선 상에서 그리고 복소선 적분이 닫혀져 있는 패곡선일 때는 보통 우리가 닫혀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적분기호에 이렇게 동그라미 붙여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패곡선인데 얘는 0이 아니었었죠. 그런데 이제 얘가 만약에 패곡선이었다면 하고 가정하면 시점과 종점이 같으니까 0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녀문은 패곡선을 따른 적분이 0이고 어떤 녀문은 패곡선을 따른 적분이 0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적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피스와이즈 스무스 커브일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매끄러운 곡선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곡선이라 할지라도 여기가 Z1, 여기가 Z2라 했을 때요. 자, 중간에 이제 여기가 Z 알파벳 순서를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Z3라 하겠습니다. 여기다 Z4라 할게요. Z1과 Z2 사이에 자,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매끄러운 자, 이렇게 구간별로만 매끄러운 이런 여러 개의 경로가 있었다고 가정해봐요. C1, C2, C3. 따라서 전체 경로 C는 C1, C2, C3의 합과 같다고 가정했을 때 앞서 우리가 배웠었죠. 적분이 갖고 있는 성질에 의해서 각각을 나눠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소 선적분도 실 선적분하고 마찬가지로 한 점에서의 적분값은 0이기 때문에 이 한 점이 포함되든 포함되지 않든 간에 적분값은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요 경로상에서 각각을 적분하게 되면은 똑같은 원리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였다고 가정할게요. 피적분 함수는 동일했다고 가정한다면 방금 전에 자, 이렇게 매끄러운 곡선은 종점의 제곱 마이너스 시점의 제곱의 2분의 1을 했었죠.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구간별로 매끄러운 형태로 돼 있다면 이 적분값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것은 인터널 C1 상에서 적분한 값하고 C2 상에서 적분한 값하고 그리고 C3 상에서 적분한 값들의 총합과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 C1 상에서 적분한 원리를 C1의 시점은 Z1이고 종점이 Z3잖아요. 요거를 계산할 때 2분의 1 Z3의 제곱에서 Z1의 제곱을 빼는 것과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시점, 얘가 종점이니까 2분의 1 종점의 제곱에서 시점의 제곱을 빼는 것과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얘가 시점, 얘가 종점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2분의 1 Z2의 제곱 마이너스
Z4의 제곱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걸 다 더한 거와 같은데요. 2분의 1이 공통하니까 묶어내 볼까요? 묶어내 보면은 여기 이 Z3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지워지고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가 지워지잖아요. 2분의 1 다 바깥으로 내보내고 그러니까 요걸 먼저 쓰면 Z2의 제곱 마이너스 Z1의 제곱 이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피스와이즈 스무스 커브가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매끄러운 곡선이었던 아니면 구간별로 매끄러운 곡선이었던 간에 상관없이 자, 이 예문은 종점과 시점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직접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기 1번과 보기 2번 이런 차이점은 왜 나타나는지는 우리가 뒤에 가서 이 부정적분을 계산한 문제 그 단원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예문 특징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보통 4개의 역할하는 변수를 t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만약에 이 경로가 단순하다면 x나 또는 y 그 자체를 매개 변수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3번의 문제를 볼까요? 보기 3번 fz가 다음같이 주어진 함수입니다. 자, 이 함수는 y-x가 실수부고요. 그리고 헛수부는 뒤에 있습니다. 자, 여기가 실수부, 여기가 실수부고 i 뒷부분 여기가 헛수부에 해당되는 건데요. u 플러스 iv의 꼴이에요. u 플러스 iv의 꼴로 주어지는 복수함수가 있을 때 자, 이제 이 복수함수의 C1상에서의 복수적분과 C2상에서의 복수적분을 구해보라는 얘기인데요. C1은 여러분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자, 이렇게 헛수축을 따라서 직선 경로를 이동하다가 요점 I에서 수평으로 이제 이렇게 실수축과 평행하게 이동을 해요.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이동한 전체 경로가 C1입니다. 따라서 C1은 OA 그리고 AB의 합집합 경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다시피 C2는 직선 경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황색으로 간 적분값하고 그리고 파란색으로 간 적분값이 같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C1 경로의 시점과 종점하고 C2 경로의 시점과 종점은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보기 1번 시점과 종점은 같을지라도 이동 경로가 다를 때 적분값이 달라질 수 있었죠. 그런데 조금 전에 했던 것은 만약에 패곡선이었다면 이제 아까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만약에 패곡선이었다면 이 예문은 시점과 종점이 같았을 때 적분값이 이동 경로에 상관없이 0이 나오는 예문이었습니다. 자, 이 예문은 또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차이점들을 뒤에 가서 좀 더 명확하게 구별할 것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예문을 통해서 한번 간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이 보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경로를 꼭 매개 역할하는 변수를 t 아니라 x나 또는 y를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자, C1 경로는 OA 경로 그리고 플러스 그냥 플러스로 표시할게요. AB 이 경로의 합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인테그랄 C1 상에서 fz는 y-x 마이너스 i의 3x의 제곱 자, 이것이 fz 그리고 dz잖아요. 자, 이제 그냥 fz, dz라 씁시다. 이것은 인테그랄 OA 경로에서 fz, dz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AB 경로에서 역시 fz, dz를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OA 경로상에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복소평면상에서 이 헛수축에 있는 이 점은 OA 상에 있는 복소수 Z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했더니 복소수는 x 플러스 IY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보다시피 이 축에서는 x가 제로예요. 그리고 보다시피 얘는 IY와 같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다 씁시다. 이퀄 IY예요. 왜냐하면 헛수축상에서는 실수부가 제로니까 x가 제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y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에서 출발해서 1까지 가야 돼요. 0일 때 0이고 1일 때 여기 i가 되잖아요. 그래서 y는 0과 1 사이를 움직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z가 iy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fz가 이제 어떤 모양인지 살펴볼 거예요. x는 0이고 y는 그대로 y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z가 이거이므로 이 z값에 대응하는 함수값은 fz는 이런 모양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y는 그대로 y예요. 근데 x는 0이니까 x가 0이에요. x가 0이니까 이거 필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x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fz는 그냥 y만 남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가 y가 된 거고요. 이 dz 값을 구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요 dz 값을 계산하는데요. 자, dz는 보다시피 i dy로 쓸 수 있습니다. 자, OA상에서는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할 때 인테그랄 fz는 y가 됐습니다. 그리고 dz는 i dy예요. i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오고 dy 이와 같이 되고 y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부터 1까지가 됐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제 AB 경로상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B 경로상에서는 복소수 z는 자, 여기 보세요. 요 직선 위에 있는 복소수가 갖고 있는 특징은 x좌표는 움직이죠. x좌표는 움직이는데 y좌표는 1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이에요. y좌표는 1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대신 x가 요 1,1까지 와야 되니까 x가 0에서부터 출발해서 1까지 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으므로 그럼 복수함수 fz를 생각해 볼까요? 이 말은 x는 그대로 x이지만 y가 1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y가 1, x는 그대로 x,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i에 x는 그대로 x니까 마이너스 3x의 제곱이에요. 복수함수는 이런 모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요거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제 보다시피 z가 x 플러스 i 1이잖아요. 이거 상수예요. 미분하면 제로가 되니까 dz는 dx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뒷부분을 계산합니다. A에서 B까지 움직일 때 인테그랄 FZ의 모양은 이거였어요. 1-x, 이게 실수부, 마이너스 i에 3x의 제곱이었고요. 그 다음에 DZ는 DX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부터 1까지입니다. 이 두 개의 적분의 합을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직접 경로를 매개변수화 시켜서 계산하는 것이니까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Y로 Y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2분의 Y의 제곱 0부터 1까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얘네들은 이제 복수 함수를 적분할 때 실함수 적분하고 그리고 실수부 적분하고 헛수부 적분한 다음에 i를 붙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그렇게 계산합니다. 1-x를 x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x-2분의 x의 제곱 실수부를 0부터 1까지 적분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i요. 그 다음에 헛수부는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마이너스 3x의 제곱을 적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x의 3승입니다. 그리고 0부터 1까지예요. 복수함수의 적분은 실수부를 적분하고 플러스 i 헛수부를 적분하는 거예요. 자, 이거 계산하면 2분의 1 i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2에서 2분의 1 빼니까 2분의 1이네요. 자, 요거는 2분의 1이 됐고요. 자, 이제 요걸 계산하면 0은 0이고 계산하면 이거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요게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 계산한 적분이 요거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정돈을 해보니까 2분의 1, 요거 마이너스 2분의 2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i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직각을 따라서 이동한 경로를 직접 계산을 해보니까 C1상에서의 복수 적분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i가 됐어요. 자, 이번에는 C2상에서의 적분을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2상에서 C1은 이렇게 OA하고 AB의 합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각각 적분했더니 쭉 와서 이게 나왔던 거고요. 이제 C2상에서 적분합니다. C2를 잘 보면 0,0과 1,1이니까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고 기울기는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파란색 직선은 y = x라는 관계를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C2상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z는 x 플러스 i, y에서 보다시피 y하고 x가 같잖아요. 그래서 문자를 하나로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x로 바꿔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x가 여기면 0,0, x가 1이면 1,1로 가지요. 그래서 x는 0과 1 사이에 있어요. 즉 t를 쓰지 않고도 이렇게 x나 또는 y만으로도 변수 역할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z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y가 x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fz에다 대입을 합니다. y-x인데 y가 x니까 x-x. x-x니까 여기가 제로가 되는군요. 그래서 마이너스 i에 3x의 제곱이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dz를 계산합니다. 자, dz 값을 계산해 보니까 요 미분하면 1 더하기 i예요. 1 더하기 i dx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네요. 자, 이제 그럼 C2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인테그랄 C2상에서 복수함수 fz를 적분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C2상에서는 좀 보다시피 x에 관한 적분으로 되어 있고요. fz가 마이너스 i의 3x의 제곱,
그리고 dz 대신에 이거예요. 1 플러스 i의 dx가 됐고 x는 0과 1 사이로 움직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걸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가 되고요. 자, 여기 마이너스 3x제곱을 먼저 쓰고요. 자, 마이너스 3x제곱을 먼저 쓴 거고,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i가 되고요. 이렇게 하니까 i 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dx가 됐습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i 곱해봅시다. 0부터 1까지 3x의 제곱, 마이너스를 뒤에다 곱하니까 1 마이너스 i, dx가 됐습니다. 자, 1 마이너스 i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1 마이너스 i 바깥으로 나가고, 이제 남은 것은 3x의 제곱을 0부터 1까지 접분하니까 x의 3승 0부터 1까지 이와 같이 됐습니다. 다 계산하니까 얘는 1 마이너스 i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C1을 따라가는 적분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i였지만 C2를 따라가는 적분, 자, 여기를 따라가는 적분을 계산하니까 1 마이너스 i가 나왔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두 개의 적분값이 달라졌죠. 시점과 종점은 같은 예문이었지만 이동 경로가 달랐을 때 적분값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적분값이 다르다 보니까 패곡선을 만들어도 0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보기 2번은 패곡선을 만들었다가 가전했을 때 적분값이 0이 나오는 예문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기 2번의 문제는 양 끝점에만 의존하고 중간에 이동하는 경로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보기 1번과 보기 3번은 보다시피 양 끝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경로에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런 차이점들을 구별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있는지,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부정적분 단원을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면서 이 복수함수의 적분을 할 때 이렇게 이동 경로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하는 것을 뒤에 가서 우리가 또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절에서 배웠던 내용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경로 적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알아봤고요. 자, 이어서 우리는 분지를 포함하고 있는 적분에 대해서 분지 절단이 있는 보기들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